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을 조금 다뤄봅니다. 이란을 저지하려면 미국은 중동에 대한 군사적 근거를 제고해야 전 해병대 장군 케네스 F. 맥켄지 주니어 밀리터리 타임즈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지리적인 군사기지를 보고 이 상황을 악용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매우 유능한 대형 미사일과 드론을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이고 비상 상황에 따라 이 지역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이집트 왕국과 협력하여 항공기 유지보수 능력, 급유 능력 및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서쪽의 기지를 파악해야 한다. 서부 거점 네트워크는 전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홍해 인근 기지를 평가하기로 한 미국 사우디의 공동 결정. 한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전투고용이라는데 이 애자일이라는 게 또 경영 용어에서 애자일 경영이라는 게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제약이론 경영하고 뭐 크게 다른 거는 아니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경고와 전쟁 징후에 따라 육상 공군 자산은 아라비아만을 따라 서쪽 기지로 이전할 것.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아라비아만의 기존 전진기지에 착륙하여 급유 무장하여 지상에서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이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이클 속도, 뭐 이걸 기업 용어로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기지 건설에는 두 번째 구성 요소 이스라엘이 2021년 미국 중앙사령부 책임 영역에 진입했다. 이런 거. 세 번째 기반 솔루션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이와 관련해서 아랍 국가와의 상관관계 정상화에 있다고 한 점. 이는 2020년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관련 요소를 한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수요일에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은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의 파업으로 미국 파업인데 공격이죠. 미국의 자원으로 중동의 세계 균형이 바뀌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에 대해 경고하고 더 강력한 보복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이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인 저에게는 제약이론 용어가 눈에 좀 팍팍 띕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이론이라는 게 꼭 그 경영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뭐 모든 일에는 제약이 필연적으로 하나는 존재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낼 거냐. 그런 방법론으로서 여기에 지금 애자일이라는 게 나왔고 사이클 속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자 첫머리에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멕시코에 17조 투자했는데 트럼프 멕시코산에 1000% 관세. 임진수 노컷뉴스입니다. 중국 최근 몇 년간 미 고율 관세 우회에 위해 멕시코에 집중 투자. 트럼프 100%, 200%, 1000 필요한 관세 얼마든지 부과하겠다. SCMP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130억 달러 정도 투자한 거로 돼 있다. 멕시코에. 대부분 중국산 전기차의 4분의 3 정도가 자동차 분야에 투자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하면 USMCA 재협상을 통해 그 전제 조건을 두고서 100%, 200%, 1000% 등 필요한 관세를 얼마든지 부과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상선 3척 공격, 피터 자이아님 레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민간 선박 세척을 공격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반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곡물 선적을 허용한 러시아와의 정치적 거래가 결렬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도 러시아가 공격만 하면은 그런 루트도 해상 루트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해상 보험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 척의 배를 잃을 가능성은 작은 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 상황은 빠르게 진화되고 있으며 뉴스가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세계 곡물 패권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세계 석유 패권 전쟁이나 결국은 거기에 귀착이 될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제재로 글로벌 금융이 또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병행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이 운송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동유럽을 거쳐가지고 서유럽으로 가는 그런 육상과 그 다음에 다시 해상 이런 게 운송이 된다면은 세계 곡물 가격은 또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서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유럽 쪽에서는 반대한다. 왜냐? 유럽 농부들이 생산하는 곡물 가격보다 우크라이나께 아주 곡창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싸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거는 용인해도 자기네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불용하겠다 하는 입장의 뉴스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도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외무 앞에서 로봇 불법 협력으로 전쟁 장기화 비엔티안에서 양승식 조선일보입니다. 어쨌든 북로가 친밀해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에 위험을 빠뜨릴 것이다.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 하는 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의 여기에서 이제 연설을 이렇게 했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2024년 8월 사상 최고치 경신 이타임즈라고 일본판입니다. 미국 반도체 공업회가 10월 4일 날 발표했는데 전 세계 8월 달 매상은 억불로 따져 531억 불인데 전년 동월 8월 달에는 422억 불이었다. 그래서 20.6%가 증가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7.5% 증가, 중국이 1.7%, 아시아 태평양이 1.5%, 일본 2.5%, 유럽이 2.4%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과 아시아는 좀 내려가는 거로 적게 상승이 됐고 미국 지역이 크게 올랐다 하는데 일본을 별도로 분류할 만큼 일본이 크다는 거가 이런 데서도 인식이 됩니다.
한국은 아마 아시아 태평양에 그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봐서는 최근에 뭐 이렇게 그 2024년 8월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럼 왜 안 좋으냐? 뭐 매출은 좀 증가한 거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별도 3분기 실적이 좀 나아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급락에도 수명은 세계 정상급 유지. 일본, 경제 성장에도 수명 최하위 미국은 어느 쪽이 행복할까라는 제목으로 모토카와 히로시라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완전히 반대 구도였다. 과연 인생은 굵고 짧게 사냐? 하는 게 행복하냐? 가늘고 길게 사는 게 행복하냐?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기는 뭐 굵고 짧게 살겠다. 한 사람은 나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 우리 그 민간 생활 속에서 나오는 용어로 그 기사 제목을 썼네요. 다양한 생명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소개하면서 리스크 요인에는 예를 들면 흡연, 운동 부족, 대기오염 이런 세 가지 얘기를 들었고 이런 리스크 요인의 사망 축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흡연뿐만 아니라 커피 섭취도 폐암사에 키우는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흡연과 커피 이런 거는 이제 상관관계로 연결이 되는데 흡연, 운동 부족, 대기오염 이런 게 있어서도 인과관계에 성립되는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 요인 외에 폭염이나 자연재해, 과밀도시, 사회적 스트레스, 전쟁 등의 요인이 당연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일본은 전체적으로 저 리스크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일본의 낮은 일본 비만 영양 위험, 높은 미국의 비만 고혈압 약물 위험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사망자 수의 3.2%에 해당하는 11만 명이 약물 남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마약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죠. 일본은 0.5%, 미국의 G7 국가는 0.7%인데 미국만 유독 3.2%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나라죠. 미국도. 다시 말해 일본인의 모토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고 미국군의 모토는 굵고 짧게 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네요. 심각한 미국 약물 남용 위험, 흡연, 톱3에는 한국이 들어가네요. 덴마크, 그리스, 한국. 저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22위로 낮은 편이다. 비만은 톱3가 터키, 멕시코, 미국이다. 일본은 30개 중 최하위다. 그 다음이 한국은 아래에서 두 번째다. 한국도 그 일본하고 유사해서 근데 제가 그 시내나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사우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 나이 때라든지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그 똥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저도 옛날에 좀 체중이 많이 나갔었는데 진짜 아주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뱃살을 뺐어요. 그거는 이제 사우나탕에서 옷을 벗고서 봤을 때 은근히 속으로 나는 잘한 거야. 저 다른 사람들 그 배가 그냥 똥 빼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약물 남용 이게 미국이 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좀 했는데 어쨌든 이 기사 내에 인과관계, 상관관계 용어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이런 글들이 어떤 그 인과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관관계 전문가의 한계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연성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 돼버린다. 요거를 한번 다시 소개를 하고 싶네요. 쌀 부족으로 드러난 일본 농정의 이상함. 일본 쌀에는 미래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단언한다. 충격의 이유. 스즈키 노부히로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나가지마 시게노부라는 기자가 취재한 글입니다. 쌀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지면은 비싸다느니 뭐느니 하고 말할 수 없게 된다라고 스즈키 선생은 지적했다. 그 설명한 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일본의 현재 쌀 5kg로 판매 단위가 되어 있는 건데 3,580엔인마이에요. 요게 이제 80그릇 정도 나온답니다. 그럼 한 공기밥격이 44엔 75엔이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한국도 쌀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뭐 하죠. 우리나라 쌀 한 가마니는 80kg죠. 그 2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쌀 5kg면은 12,500원이면 우리나라가 쌀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보다도 그 쌀 밥 한 공기에 3배나 되는 돈을 주고 먹잖아요. 156원 156.25전. 그런데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서 공깃밥 1,000원으로 써 있죠. 그런데 2,000원 받아, 뭐 물가가 올랐다고 2,000원을 받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쌀 가격 기준이지. 쌀을 밥으로 만드는 데는 또 에너지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 쌀 가격이 156원이면은 1,000원 받으면은 충분할 겁니다. 1993년에 비하면 호들갑을 떨 상황은 아니었다. 그 1993년에도 쌀 부족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일조량 부족과 냉하가 원인이었다. 그리고 작황지수가 일반적인 걸 100으로 하면 70 정도까지 떨어졌었다. 그런데 비축미를 유통시키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이 뭐 농민 보호를 위해서도 뭐 그렇다는 게 있고, 애당초에 발달한 간반 정책이라고 한자를 가져왔어요. 이 내려간다 할 때 그 감하고 내려가는 거에 반대되는 정책을 한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쌀 이중고가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쌀이 남아도는 만큼 논을 밭으로 바꾸자, 논을 지으면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정책을 또 도입했었다. 그러고 쌀 농가가 처한 현상은 해외 정세의 악화로 비료가 2배 가까이 오르고 연료비도 5할 상승했고,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쌀 한 가마 일본은 60kg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쌀 한 가마가 그 60kg로 한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그만큼 체격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통 일꾼들이 쌀 한 가마니는 어깨에 메고 창고로 옮기고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장정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80kg 너끈히 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본 아들은 60kg뿐이 못 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비교가 이상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16,000행이나 17만행이나 아니 16,000행이나 17,000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80kg로 하면 이것도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좀 보입니다. 유통의 자유화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량 관리 제도라는 거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쌀 이중 고가제. 그래서 일본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베꼈던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싸고 도시민들한테는 싸게 공급을 한다. 그 차액은 정부가 메꾼다. 근데 자유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앴다 이거죠. 쌀을 안 먹기 시작하고 뭐 해서 그럼 시장 가격에 맡기면은 쌀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뭐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이제 쌀들을 많이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가장 농가 보조금이 낮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농가는 보조금 절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농업 괴멸이라는 데서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일본의 농가 소득 보조금은 30% 정도인데 영국과 프랑스 경우 보조금이 90% 이상이고 스위스 경우는 거의 100%, 이 정도. 그러니까 농업이 그 식량 안보라고 해가지고 농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네요. 음식이야말로 가장 저렴한 무기다. 자민당 정권이 되면서 그 이중고가제가 폐지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왜 자민당이 그렇게 했느냐? 미국의 대일 정책이었던 간반 정책이었다. 왜 그러냐? 미국산 밀을 일본에 수출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을만 먹으니까 밀가루가 안 되는 거죠. 한국은 밀가루가 유행하게 된 게 한국 전쟁 때문에 또 해방 후에 밀가루 원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국수 이런 거 옛날에 국수는 부잣집이나 먹는 거였는데 거꾸로 밀가루가 무상 원조 포함해서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서민 음식이 됐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극례로 짜장면 하나만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벌칙으로 협박한다. 쌀 비축을 추진해야 할 일본의 쌀미래 조금 비싸더라도 현지 쌀을 더 먹어야 해요. 지급률은 겉보기 숫자일 뿐이다. 자급률은. 일본 식생활의 위태로움. 농은 나라의 책이다. 식량위기가 도래하면서 농의 가치가 더욱 평가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것을 버티면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의 일이 아닌 얘기네요. 9월 LNG 소비량 감소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제 3분기 누적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9월 달 판매량을 공시를 했어요. 도시가스용이 85만 4천 톤, 발전용이 128만 2천 톤 합쳐서 213만 6천 톤이 LNG가 팔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작년 8월보다 0.2%가 감소했습니다. 도시가스용이 4.2% 감소했고 발전용은 2.6%가 증가했어요. LNG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유독 폭염이었던 여름 탓이었을까? 냉방 소비를 오히려 증가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냉방 전기료를 많이 썼으니까 발전력은 증가한 건 맞는데 여름에 뜨거우니까 냉방을 하더라도 LNG 사용은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하고 연결해서 그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가스용 감소로 0.2% 감소했다. 그러면은 날씨에 관계없이 그 도시가스용 0.2% 이 전체가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용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 0.2%가 감소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소비 경제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윙이라고 코스닥 회사인데 아마 그 반도체 장비 이런 쪽 만드는 회사 같은데 뭐 성과가 좋아요. 매출액이 49.1%, 3분기 말, 9월 말 현재. 영업이익은 무려 14,237.1%.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나오네요. 한진그룹 이게 뭐 물류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출액 2조 2천,
7.4% 증가했고 영업이익 7%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일찍들 공시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집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루 통신 파괴, 외세의 각수장이 된 한반도와 개가 된 정치인들. 미국의 현재 허리케인 피해가 큰 이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기승전 중국인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정은이를 고쳤을 수밖에 없다. 뭐 왜 이렇게 얘기하냐. 사람 인선을 거지같이 하는 남한 집권 세력, 이서연 김일성 대학 출신의 미모의 탈북 여성을 외교부 고위직에 앉힌다는 물망이 있다. 이런 걸 소개를 하면서 김정은의 근거지기로 불리는 부친 리정호 씨가 대흥 무역총사 지사장으로 임명돼 중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대련에 있는 동북재경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2014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한 뒤 2016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탈북했다는 자들 모두 친중파애들이다. 질문, 탈북애들이 중국을 위해 일하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친 리정호가 그 지사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그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에게 처형되기 이전이었겠죠. 처형이 되고서 이제 그 장성택 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숙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자기네들 망하니까 망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존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친중파 애들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의 식민지배란 것은 제가 인식하기로는 이 좌빨들이 인권, 노동권 등 이런 것들을 매우 앞세우죠. 그걸 민주화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세우는 좌파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의해 가지고 서방 금융 세력이 식민지배, 중국도 공산주의지만은 이런 돈의 힘으로 식민지배를 결국 하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그 북한 고위층의 망명파 애들이 우리나라 고위직에 오른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까? 선거를 통해 뽑는 고위직 공무원들, 민선으로 하면 부패하는 공무원들, 교과서적인 민주주의가 이제 자본주의에 모두 물들었다. 중국 공산당도 돈에 물들었다. 이건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연예인처럼 이렇게 아주 그 이쁘게 생긴 거네요. 이런 사람이 인권대사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 같은 정치인들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것을 이해해 보면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똑바로 된 독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전개합니다. 뭐 자기 방송 얘기도 하는데 후원금만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많이 힘들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하고 자기네들은 용병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의병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국 언론 위장 선전 사이트만 100여 개 미일대만 대응기구 신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2024년에 인차이나 포럼 성료 한중 교류 중심지 인천 자리매김이라는 뉴스를 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친중 매국노라고까지 직접적으로는 얘기하겠지만 거의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 고위층에 연루된 장기 적출범죄 폭로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한 고위층 중국 장기매매 실상 숨기려 한다. 2012년 이런 게 2012년 뉴스를 먼 데까지 가져와서 얘기 소개를 하고 있고 중인신매매 조직 한청령 노린다. 콜센터 근무 구인 광고를 유인해가지고
취업사기 인신매매가 벌어진 나라들 모두 중국 1대1로에 동참한 나라들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일보 8월 29일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자본이 들어와도 시민들의 감시와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민들의 감시와 주권 행사라는 게 그러면은 선거뿐이 더 있나? 우리가 참정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선거뿐이 없는데 선거 무용론이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고려인 MBK 의견도 얘기 나왔네요. 만약에 MBK 넘어가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망할 수 있다. 고순도 황산 예를 들었네요. 외국 자본 세탁된 친중 자본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MBK가. 한국 대사들 외교관 출신 아닌 사람들이 많다. 어중이 떠징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에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정한 중국과 이권관계에 얽혀 있는 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야당이고 야당이고. 그래서 나경원이가 국적 표기하자고 인터넷상 이런 게 했는데 이 소용없다. 국적도 세탁하는 방법이 있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전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전형적인 상관관계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로 인과관계를 한번 맞춰보려고 끙끙거려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주의 이권 개입이 된다면 그러면 공직자들은 부정부패 타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공직선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공직을 선거로 선거하기 때문이다. 요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이게 맞나 보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 조건으로 밑에서 위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뒤에서부터 얘기를 해봐요. 필요 조건으로 in order to must로 공직자들이 반드시 부정부패 타락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본주의 이권이 개입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을 해서 말을 듣게 만든다, 부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선거로 뽑으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근본 원인이 이거라면은 칼포퍼의 반정주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그런 다른 결과는 뭐냐? 민주주의가 공직선거를 하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진행자는 민주주의 선거 무용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올바른 독재자가 나오면 된다. 오죽하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 그러면은 요게 민주주의 선거 공직선거를 민주주의식 공직선거로 뽑는다는 그 근본 원인을 내가 잘못 정리한 것 같다 이게요. 이게 뒤바뀐 것 같다 이게 뒤바뀐 것 같다 이게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를 근권 만등 양육 강식. 왜냐 중국 공산당 애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지금 자본주의라고 봐야 되거든요. 국가 자본주의 정치 체제만 뭐 공산당이냐 뭐 민주주의냐 그러지만은 경제는 다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되는 게 민주주의 공직선거가 아니고 근권 맞는 양육 방식 이런 거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풀어보면은 원인 가정을 민주주의 공직선거라고 일반화하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대안이 신통치 않으니 결국 올바른 독재라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인과관계로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상관관계 전문가의 한계를 아까 일본의 쌀 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치 문제도 인과관계로 자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만나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부패하는 것은 맞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져보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현대의 정치제도 이전에도 인간사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면 원인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쪽도 그 개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용어로 자본주의 앞에 금융을 더한 것,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가 지금 근본 원인이다. 뭐든지 일어나는 일에 요거를 이제 근권만능 양육강식.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아주 그 순수하죠. 강한 자가 약한 거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양육 강식인데 그거 힘 있는 자를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근권으로 인간은 그 권력을 대체한 거죠. 근권으로. 돈이 많은 자가 권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한 거다. 그러니까 돈 있는 놈이 강자다. 그러니까 근권만능 양육강식을 근본 원인으로 했을 때는 이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거는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교육감 지방자치제부터 없애 실험을 좀 해보자. 이 근권만능 양육강식 이거가 문제라면은 요거 원인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선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예산 지원을 끊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 반대 집회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쪽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 쓰레기 소각장은 아주 그 앉아가지고 빨대 꽂고서 계속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좌파 애들이 일 안 하고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앉아서 빨대 꽂고서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를 돌리는 거고 환경 뭐 호남 지방에 폐암 환자가 제일 많다는데 호남 지방에 쓰레기 소각장이 제일 많답니다. 그 산업이 발전이 안 된데도 그렇게 쌀 생산 곡창지대인데 전남이 오히려 그렇게 암 발생률이 높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어쨌든 그 영종 권익실천위원회에서 이제 그 소각장 강제법 주도를 하고 있는데 송도도 영도처럼 송도 권익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하는 이유와 그 대안을 정확히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열병합 발전소와 함께 소각장도 만든다. 열병합 발전소도 CO2가 왕창 나오고 소각장도 왕창 나오는데 이 인천시장 LN은 애가 뭐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김포가 서울시 편입 운운하니까 김포 매립지를 인천시로 흡수하겠다. 이게 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각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빨대 꽂아가지고 소각 처리하는데 돈 받아 처먹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그 노조 세력들이 또 거기에 이권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취직하는데 자기네들 직원 써달라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앉아서 평생 뭐 정년도 좀 늘려가면서 이런 목적으로 하지 전체 그 국가 환경이라든지 국가를 위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 침투 모든 공격 태세 이낙기자 조선비즈입니다. 이게 철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삼각형 무인기고 삐라 묶음통을 떨어뜨린 게 조선통신에서 이걸 찍은 모양인데
한국군이 보낸 거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북에 무인기 보낸 것은 없다. 아니면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니 그 북한 삐라 계속 아니 그 풍선 날라오는데 지금 한국 지금 하는 정치하는 윤석열이는 뭐 안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할마시들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우리는 나라가 하는 게 아니죠. 북한 탈북민들이 그것도 신고를 하고서 좀 날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드론이라면 돈이 조금 평양까지 날아가려면 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연 누가 보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비라는 아마 그 한국 선전하는 그런 거겠죠. 네, 무력 침투가 안 되면 문화 침투로 해야죠.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석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또 피터 자이안 10월 11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얼마 전 이란의 공격에 대한 동영상을 본 후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부분 공격 가능성과 이란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하루에 약 100만 배럴에 달하고 제재, 잘못된 관리, 성숙한 분야 덕분에 수년 동안 생산에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루에 100만 배럴의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수치이며 이는 전쟁 프리미엄을 통해 배럴당 10에서 15달러가 인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지향은 아니지만 여전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글로벌 석유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상당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걱정이 없다. 이제 셰일가스 나오면서 미국은 경쟁이요. 그래서 정말 나빠지면은 석유 가격이 오르면은 미국 대통령은 북미의 석유 과잉을 처리할 경우 원유 수출 중단을 승인할 것이다. 수출하지 않으면은 공급 과잉이 되면은 미국 내 그 석유 가격은 내려갈 거니까 천연가스 가격과 유사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셰일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중동 문제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안 해도 그만이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적당한 선에서 자기네들은 석유만 이제 미국이 석유 수출 1위 국가가 될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좋아하겠나 그러면 사실은 미국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국제적인 분쟁에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했겠느냐 그러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애들이 거꾸로 미국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게 뒤에서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 공공기관에 3만 대. 이거는 외국 뉴스에서도 나가지고 영국, 미국 이런 데서는 중국산 시스템이 다 철거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게 이미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뒷북 치듯이 조선일보 그나마 근데 취재한 사람이 서유근, 서보범, 박진성 세 기자가 합심해서 취재를 했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취재를 한 거라고 봅니다.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 논란. 최근에 한수원 협력사 해킹 당했죠. 그런 것도 그렇고 새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 이런 거. TTA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인증의 취약점은 알려진 문제만 점검하고 새로운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자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3만여 대가 설치돼 가지고 원한되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미국 연구소 퇴출당한 중국산 국내에 설치되어 있다. 자관 비싸도
한국산 거 좀 써주고 그래야지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